열두 가지 기둥, 12가지 받침, 12번째는 maintenance, 유지죠. 유지, maintenance. 모든 사역에서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소리 하는 거 아니? 사역을 하고 나면 그만이다. 일단 시작하면 알아서 굴러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유죄의 책임자는 목회 리더 그룹입니다.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 그 이유는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역자가,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평인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숙을 깨할 수가 있습니다. 평인의 목회 기본 정신입니다. 즉 리더 그룹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리더 그룹이 전체 책임이 있지만 반드시 행정적인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메인테넌스는 그렇습니다. 주로 오피스, 사무실 일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가능하면 과거에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역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월간 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15년이 지나고 있지만 역시 저도 주간 위클리 페이퍼를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3번째, 정기적인 모임, 미팅, 레귤러리. 저도 우리 지금 영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주 모입니다. 정기적인 모임 필요합니다. 1번, 보고서는 보충교재. 서포팅 페이퍼 7번으로 매월의 사역 보고서입니다. 한 장에 여러 명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매월 한 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담임 목회자는 반드시 피드백을 적어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교회 보관용이 있어야 하니 복사용 한 장은 병목에게, 한 장은 교회 보관하면 좋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색깔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병목은 노란 종이, 교회 보관용은 파란 종이식입니다. 이것을 리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매월 초에 나누어주고 월말에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번째, 월간지 제작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만큼 계속 발행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A4 한 장에 앞질하면 제일 편리하고 실용적이고 또 제작하기에 부담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A4 앞면 한 페이지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 되면 잘 읽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한 사람이 책임지면 한 달에 한 번 발행이 좋다. 처음에는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지만 낮은 소식지가 우리의 사역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저는 이걸 100% 발견했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소식지가 우리의 사역을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또한 이전과 이후의 사역에 대한 평가하면서 계획을 세운데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역자들에게만 나누어주고 서서히 전교인에게 배부되도록 하면 됩니다. 들어갈 내용으로는 정보, 동기부여, 확언, 계속 훈련, 또 유머 등의 내용들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정규 모임이 또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마다 모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모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규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제, 사역, 보고, 확언, 훈련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훈련은 담임 목사님이 시킬 수 있대. 연구소의 재교육 자료, 우리 말하면 소논문, 에세이, 다이너미팅, 또 저희가 개발한 양육, 교제 시스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천에서 계속 교육 커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임은 병목들의 단합에도 필요하고 사역의 진행 상황을 서로 나누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유명합니다. 병인의 목회 사역의 시작과 유지는 전적을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웨딩 마치, 결혼식과 marriage life, 결혼 생활이 다르듯이 사역의 시작과 이 유지, 이건 별개입니다. 결혼식은 1시간 안에 다 끝나버린 단어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몇십 년 계속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병인의 목회 페이스 사역은 시작하면 간단합니다. 훈련받고 파송되고 방문하고
첫 모임을 가지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유지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시작이 되면 바로 메인테너스, 유지라는 개념으로 리더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정적인 작업으로 준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순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바로 유지로 넘어간다는 거. 예민해야 하며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시작하고 바로 유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지란 한마디로 날마다 사무실과 행정의 잡무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에서 장단이 맞고 부드럽고 진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유지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TV를 고객에게 파는 것과 그것을 수리하는 그 사이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일즈맨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선 전문가는 무대 뒤의 사람이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죠. 유지도 이런 것입니다. 시작은 눈에 보이지만 유지는 보이지 않고 배우에서 하는 것이죠.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역은 조만간에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필수적인 사무실의 업무를 알아 기록하고 진행되는 보고서, 뉴스레터 발송 같은 많은 것들이 사무실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약물위를 정규적으로 확인하라. 목양하는 그룹의 사이즈는 줄어들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일사가고 다른 교회에 가거나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약물위를 정규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목양받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 목회는 처음에는 6명을 돌봤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2명밖에 안 남았더래요. 한 사람이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이 할당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let them do it. 그냥 놔버렸으면 안 되죠. 자료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무대의 업무는 워크숍, 훈련, 세미나, 교제 모임 그리고 다른 행사들을 위한 자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보고 양식들을 만들고 그것을 병도 사역자들이 손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제가 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지는 시작은 10%라 그러면 유지는 거의 8, 90%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 정책 그리고 참여자들 스스로 검토하고 연락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 주인의식을 가진 리더 그룹의 할 일입니다. 만약 사역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더 나아지려면 그것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이런 요청이 진행되는 것, 정책을 최상화하는 것, 사명선언서를 재검토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것, 낙담되어 있는 사역들을 3년 그들을 수정하거나 사역을 그만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2블락입니다. 이런 12가지 기본적인 블락들을 시작 지점에 준비한 것이라 수년 이후에 멜빈 목사님께서 발견한 것이죠. 그분은 18개월에 걸쳐서 이 사역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6개월에 걸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진행하면서 본인이 발견한 이 12가지 블락 받침들을 준비한 것이죠. 그분은 바라건대 이런 기본적인 블락들이 근본적인 본질은 그들의 사역이 처음에서 옳게 시작되도록 해주고 이 12가지가 하는 게 처음에 제대로 시작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과정에 사역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잘못 그런 낭비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가지를 성공하려면 12가지 블럭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다시 이름을 붙인다면 실패를 막으려면 12가지 이런 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리드그룹에서 이것을 다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1월달에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할 텐데 기본 훈련뿐만 아니라 이런 12가지 받침도 반드시 가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 페이스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되게 하는 데는 이 12가지 블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